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등하는가 싶었던 뉴욕 증시가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요즘 아주 오르락 내리락,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상황인데 여전히 투자 심리가 회복된가 싶다가도 불안감이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각에서는 미스터리 대폭락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증시만 보더라도 지난 월요일 날 나왔던 상황은 역사상 처음으로 나왔던 맞아요. 폭락 규모 예.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게다가 이번에 폭락 같은 건 과거와 좀 다른 것이 네. 가령 직전에 있었던 하락 폭락은 코로나19가 터졌다든가 더 지나가면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든가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왔다든가 어떤 위기가 직접 발발하거나 명확한 트리거가 있거든요. 예. 가령 2016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AAA에서 강등을 당했다거나. 근데 지금의 이 폭락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이럴 것이다지 그 누구도 이것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복합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경기 침체, 네. 이따가 하나씩 가겠지만은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예. 또 계속해서 나왔던 AI 거품론, 그리고 마지막은 이란의 보복 공격, 중동 리스크. 예. 근데 이거 네 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이게 또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악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을 한번 하고 자유 반등은 했지만 역시 하나를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굉장히 약화된 그런 투심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하는 걸로 봐서는 역시 크게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뚜렷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네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그 엔캐리 트레이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그 네 가지 원인을 들고요. 전문가들별로 이 네 가지가 복합적이라는 분도 있고 아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제일 큰 거야. 혹은 지금 이야기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이슈가 훨씬 더 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한 거야. 여러 가지들이 있죠. 예. 이 두 번째 이슈를 일단 좀 말씀드리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일본은 지금까지 제로 금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엔화를 거의 싸게 무이자로 빌려옵니다. 예. 그럼 그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증시에도 투자하고 미국 채권에도 투자하고 우리나라에도 투자하고 이러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일본이 예.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예. 했잖아요. 그래서 0.25%. 그리고 당시에 일본 중앙은행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또 올린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면 거의 무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부담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것을 청산한다. 아, 내가 미국 주식 들고 있었어? 이거 빨리 팔고 그거 엔화로 바꿔서 갚아야지. 채권 샀어? 팔고 갚아야지. 한국 주식 샀어? 팔고 엔화 갚아야지. 네. 근데 이 청산,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의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이 이유였었는데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신이치 우치다 부총재입니다. 총재는 아니었고요. 이 우치다 부총재가 이런 상황 속이라면 이렇게 폭락을 거듭한다면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야. 예. 그럼 이제 일단락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럼 좋다 한숨.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는 마무리됐나 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빠졌고 그러네요. 엔비디아는 5%가 급락하고 이랬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네 가지 이슈 중에 도대체 시장은 뭐 때문에 이렇게 패닉셀이 나왔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다만 힌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경기 침체 네. 같은 경우에는 불과 엊그제 나왔지만은 제조업은 안 좋아도 서비스업은 나름대로 괜찮았다. 예.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아직 나쁘지는 않다. 이런 거로 좀 무마가 되고 앞으로 이제 고용 지표들이 나오겠지만은 갑자기 실업률이 막 5% 이상 튀어오르지 않는다면 예. 좀 과도했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고요. 두 번째였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일본 중앙은행이 일단은 금리 인상을 멈춘다니까 예. 이것도 좀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AI 거품론이 남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있잖아요. 예. 예. AI 거품론은 8월 말에 발표되는 결과적으로 현재 AI 반도체 AI 시세의 초대장주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를 보고 엔비디아의 실적 또 그 다음 분기인 3분기에 이 전망까지 가이던스까지 본 다음에 시장 반응을 보면
이 AI 거품 그리고 만약에 뭐 엔비디아가 폭락했다 그러면 거의 정답은 이 3번이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8월 말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마지막 네 번째 중동 리스크는 이란이 언제 보복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지금 10일이든 13일이든 날짜를 곧 이야기했잖아요. 한다고 예고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란의 공격이 떨어졌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강도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격하는지를 좀 본다면 이 세 번째 악재에 대한 것도 이제 해법이 나올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지 답답하잖아요. 예. 지금 위기인가 지금이 뭐 코로나 때만큼 힘든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8월 말 정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는 확인이 될 것도 좀 같습니다. 기다려봐야겠네요. 우리 증시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반등하는가 싶었더니 월요일 하락분도 회복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도대체 이 주가 하방 압력의 대표적인 원인이 어떤 겁니까? 뭐 앞서 말한 건 네 가지들이 작용돼 있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낙폭에서는 거의 아시아 증시가 큽니다. 대만이나 우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 악재가 미국의 경기 침체였잖아요. 예. 예. 그러면 경기 침체, 미국이 흔들린다? 수출을 하는 나라.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컸겠구나, 우리나라의 낙폭이. 두 번째, 엔퀘리 트레이드 청산도 이 엔화 자금이 우리나라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우리도 직격탄을 좀 맞게 됐었고, AI 거품론도 실은 미국엔 엔비디아가 있지만 그 엔비디아의 뭐 H100이든 뭐 B100이든 만드는 것에 거기 GPU가 있지만 양쪽의 메모리가 바로 우리나라의 HBM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AI 거품론의 타격은 직격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란의 공격 역시도 국제 유가가 튀어오르면 우리 같은 수출 주도 국가는 뭐 굉장히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가 이번 폭락장에 훨씬 더 낙폭이 컸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한국 증시 상황까지 알아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인천 청라에서 있었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전기차 포비아까지 생겼다 이런 분도 네. 계시더라고요. 주차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시작이 됐고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네. 여기서 중국산 배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차량은 벤츠였었는데요. 예. 거기 배터리 알고 봤더니 이제 CATL이라는 세계 1위 업체가 아니라 뭐 이 회사도 원래는 중국 회사지만요. 그걸로 예, 그런 줄 알려졌었는데. 알았었는데 10위급입니다. 전 세계. 파라시스라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회사였었는데요. 이 파라시스사의 배터리를 밝혀졌었고 모델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취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까지만 이 중국 전 세계 10위권인 파라시스사의 배터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과거 이력을 좀 봤더니 이 파라시스 회사의 배터리가 2021년 중국 내에서 한 3만 대 정도의 리콜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리콜 원인에 대해서 회사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아마도 당시에도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아니었을까. 여기서부터는 좀 추측인 네. 거여서 이런 리콜에 대한 이력은 있었던 그런 회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를 좀 보고 보면 이번에 들어갔던 파라시스사의 배터리가 여러분 중국산 배터리라고 해서 다 값싼 배터리는 아니거든요. 예. 이게 약간 좀 2차 전지 주식 투자를 했으면은 좀 아실 텐데 배터리는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하나는 NCM, 삼원계라고 하는데 그런 니켈, 코발트, 망간의 삼원계 배터리. 이게 이제 일종의 프리미엄 고급 좋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예, 하고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값싸고 뭐 테슬라가 요 NCM 3원계에서 리튬 LFP를 썼다고 해서 가격 낮추려고 좀 냈었던 그건데 예. 이번 벤츠사의 차에 들어갔던 파레스 배터리는 중국산 NCM. 그러니까 중국이 만든 프리미엄 배터리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다음번에 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국 배터리사에는 그리 악재가 아닌 게 전통적으로 이 3원계 NCM 배터리는 우리가 잘하거든요. 우리가 이 고급 배터리, 프리미엄 배터리를 잘하는데 예. 중국은 저 LFP를 잘했었고요. 근데 이번은 중국이 우리 이 프리미엄을 도전을 하다가 지금 사단이 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이 배터리 전문가 분들은 지금 약간 전기차 포비아도 나오고 막 우리나라 2차 전지 예. 주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결국 이 NCM 배터리들, 이 고급 하이 프리미엄에서는 K 배터리가
또 우수하다 이것을 좀 역설적으로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시선도 오히려 있기는 호재가 될 합니다. 수도 있다 이렇게. 예, 근데 현재는 아니지만은요. 이제 그런 식의 좀 희망의 빛도 네.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사고였고 네. 피해 상황도 있다 보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좀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우리나라에선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하는데 예.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외국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게 이제 전기차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네. 내연기관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 뭐 저도 이제 디젤차이긴 하지만 내연기관차의 생명은 두 개죠. 하나가 엔진, 하나가 미션. 한 전체 차값의 엔진과 미션이 한 50% 이상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전기차는 거의 차값의 40% 정도가 2차 전지, 배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말한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미션은 벤츠라면 벤츠가 만들잖아요. 예. 현대차라면 현대차가 예, 만들잖아요. 그러나 전기차에 있어서 현대차의 배터리를 현대차가 만들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값을 말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오히려 저 2차 전지를 만드는 배터리 회사가 갑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갑 대 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뭐 이력이라든가 공개들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게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고요. 완성차들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국토부에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 오늘 오전에 국토부의 방침은 처음에는 이게 어디 나라 건지 원산지 공개가 법을 바꿔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시행령만으로도 아마도 이제 소위 말한 원산지 공개 배터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나라 배터리인지가 알 수 그건 있다라고 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시행령을 통해서 아마 국내에서는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화재가 나오면서 많은 좀 소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불이 나면 그게 전기차를 만든 회사의 잘못인지 배터리의 배터리를 잘못인지 아니면 충전하다가 나온 그 충전 사업자의 잘못인지가 많아서 티격태격이 많아서 유럽도 2026년, 2027년부터는 이렇게 이제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게 바꾸고 있어서 뭐 당연한 일이죠.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지만 시행령을 바꿔서 내가 타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어디 건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빨리 좀 시행령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된 사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피해 보상 같은 공방이 뜨겁습니다. 네. 다음 달에 종합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대책에 어떤 것들이 좀 담겨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고민 중일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특히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이건 엄밀히 말해서 누군가의 잘못, 가령 잘못은 뻔하죠. 배터리를 잘못 만들었던가 아니면은 벤츠사의 잘못일 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오히려 뭐 내연차를 가진 차주분과 전기차를 가진 오너분 간에 마치 무슨 뭐 싸움 같은 갈등 같은 것으로 되고 있고 아마 현재 웬만한 큰 빌딩에서는 전기차를 아예 네,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타워에 주차장에다가는 못 들어오도록. 맞습니다. 네. 그런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는 전기차 포비아로 가고 있어서 네. 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아마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가. 우선 입법 발의 쪽에 국회 쪽으로 가보게 되면 예.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 충전소 사업자한테 뭐 책임 배상 보험을 가입하라라든가 안전 시스템을 부과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당국이 내놓은 전기차 관련 사고 대책에서는 뭐 화재 예방으로 뭐 수조 이런 확보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 과연 이게 만성차의 잘못인지, 이번에 따른 벤츠인지 아니면 파라시스라는 배터리의 잘못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어떻게 규명을 하고 뭐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뭐 이 정도의 시스템까지는 마련이 돼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불안은 거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국내외 증시 그리고 전기차 사고 소식 관련 내용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